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 있을 때요. 피해자 측에서 10장이 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조 전 대표의 답신을 받았는데 아무런 답변도 못 들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들어보시죠. 사면이 돼서 나온 후에는 액션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서운하죠. 제가 정말 10페이지가 넘는 손편지를 보냈는데 곡진하게 써서 보냈는데 제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게 좀 전달이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요 일정 마칠 때까지는 좀 기다렸는데 사실은 뭐 얼마나 좀 뭐랄까요 느긋한 시간 이런 거 좀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피해자들을 언제까지나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서 21일 날에 문자를 보냈고 지방 일정 마치고 나면 강미정 대변인 만나서 위로의 말은 전하겠다. 제가 편지에 쓴 내용이 위로해달라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업무 복귀, 그래서 이건 업무 복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만남은 성사가 안 됐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번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강미정 대변인의 업무 복귀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 아무도 그걸 묻지 않더라고요. 설 변호사님. 네. 피해자 측에서 조 전 대표가 감옥에 있을 때 10장 정도의 손편지도 보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조 전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고 조 전 대표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은 한 부분이고 그런데도 나와가지고는 뭐 이런 방구도 없더니 이번에 강미정 대변인이 회견을 하고 나서야 조 전 대표가 만나자,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왔고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뭐 그저 위로 차원이라면 실질적 대책이 없다면은 만나지 않겠다 이런 모양이에요.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 많은 언론에서 성비위 사건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부터 수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명백하게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돼야 된다. 강제추행 등을 포함한 성범죄입니다. 성비위란 것은 국어사전 뜻으로는 어떤 특정 개인, 집단 등이 성에 관련한 부적절한 말, 행동 등으로 상대방과 불특정 다수인의 불쾌감을 야기하는 행위를 성비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입니까? 이게 단순히 그렇게 넘어갈 문제입니까? 이 성비위란 말을 어디에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빨리 수정이 돼야 한다고. 이건 명백하게 강제추행 등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이미 고소가 돼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성비위라고 명칭을 하는 것은 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이 질문으로 들어가서요. 저는 조국 원장이 어떤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냥 연락만을 취하겠다. 그냥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위로 차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본인의 진정한 진심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어떤 해결 방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러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이미 얘기를 했었어야죠. 본인이 수감 중이어서 비당원이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한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그것도 피해자들에게 절망과 공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사라고 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는 연락을 취해서 빨리 만나려고 했지만은 내가 일정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다. 이게 지금 피해자들에게 할 얘기입니까? 어떠한 이 사태에서 가장 큰 정치적인 책임이 있고 이 사태를 가장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입니다. 예. 그런 분이 단순히 내가 위로를 하기 위해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저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조국 혁신당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의미로 총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되레 이 행동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더 폭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담합니다. 저희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에서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좀 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이런 결과는 개인적으로 이것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피해자들이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는 아무리 연락도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약간 저는 좀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내가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떠난 꼴이 돼버렸어요.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런 공격들을 받게 되죠. 지도부 사퇴하고 사무총장, 사무부총장도 다 사퇴해버렸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당장 지금 진상조사는 그러면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영화 도관이를 언급하면서 다 사퇴해버린 조국혁신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언뜻 기억난 게 공지영 작가가 쓴 도관이라는 소설 영화로도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어떤 특수학교에서 권력이 아주 집중된 이사장을 중심으로 그 아이들에게 성폭력이 일어나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묻혀지는 것을 한 교사가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는 이런 과정을 다룬 영화인데 저는 조국혁신당도 이게 심각한 게 한 개인의 일시적인 일탈 행위가 아니고 수개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데 이 부분들을 전체가 합심해서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묻으려고 했던 사건이라는 거죠.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묻은 것 아닌가. 지도부 사퇴도 어떻게 보십니까? 조 의원님. 네. 일단은 권력형 성범죄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처하기 힘든 것이고요. 피해자들을 배려한다 그러면은 저는 피해자들에게 해결책을 묻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도부 총사퇴조차도 굉장히 정략적으로 보이거든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좀 차단하고 오히려 저 지도부가 총사퇴함으로써 조사할 주체도 없어졌고 조국 전 대표가 가장 책임이 커 보이는데 가장 책임 있는 조국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오히려 통로를 열어준 격이거든요. 저는 저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국 전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사실 이 조국 전 대표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 입시 비리로 수감생활 중에서도 수많은 서신을 교환하면서 사실상 정치 활동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당내 현안에 대한 것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왔고요. 지금 사면 이후에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특혜 사면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많은 정치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또 피해자들이 보더라도 이 당은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금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체이탈 합법처럼 나는 뭐 당원이 아니었다라든지 혹은 위로를 전한다든지 마치 남의 일 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될 수 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따가운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좀 일단은 넘어가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책임 또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